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 토론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돌이킬 수 없는 형국입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게 불면서 검난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가 단순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질은 지금 정치 권력이 검찰을 장악을 해서 지금 정치 권력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자초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검찰을 우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그렇죠. 말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정치 권력이 검찰을 수중에 넣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리겠다는 이런 의도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당한 근거가 아닌 걸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를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검사들이 정말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검사들이 지금 추 장관이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걸 방치를 하면 검찰은 죽어있는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립을 해야 되고 예.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완전히 권력에 장악돼서 권력의 의중에 맞는 역할만 한다면 그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 단순히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과거하고 조금 좀 차이점을 보면 예. 어쨌든 최동욱 총장 때도 핵심은 저거였거든요. 보면 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는 점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동욱 총장을 찍어내린 것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위헌상의 명분은 지금 이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라고 하는 문제여서 사실은 그렇죠. 개인의 어떤 도덕성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 운영,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가령 한명수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뭘 조사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안 들었다든지 또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 뭘 안 했다든지 뭐 대부분 어떤 이런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대체로 과거에는 이제 평검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검사 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는 형태들이 이제 많았는데 지금은 고검장, 지검장, 그다음에 이제 일선청의 부장검사들 또 몇몇 청의 지금 평검사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견 피력을 하는 간부진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비율이 좀 상당히 많은 조금 양상이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뭐 잘 이 내용을 아시겠네요. 네. 네, 이런 겁난 분위기에 추 장관이 오늘 검사들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징계 절차 강행 의지를 굽히진 않았습니다. 윤 총장 해임까지 쭉 밀어붙일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집행 정지를 하기 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이제 청와대 메시지는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고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그 대통령 청와대의 메시지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아마 전제로 하는 상황이어서 물론 징계위원회가 열려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달 지금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중징계 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이 이렇게 되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30일 이제 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당일날 법원의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법원이 30일 날 심의기일로 잡은 것은 12월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전에 판단을 하겠다. 예.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쪽 한쪽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법조계의 뭐 대다수의 견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소위 그 신청이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죠. 예. 인용될 가능성, 즉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는데 뭐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 될 거고, 만약에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소위 중징계를 한단 말이죠. 해임이나 면직이나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무리수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 장관이 예컨대 해임 결정 의결을 징계위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징계위원들이 추 장관이 다 임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과반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의결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 제청을 추 장관이 했을 때 법원 판단이 만약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먼저 전개가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또 12월 1일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원래는 징계위원회 열린 다음에 감찰위원회 열려고 요식행위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 감찰위원들이 일종의 항의성으로 아니 징계위를 먼저 열고 감찰위를 여는 이게 말이 되느냐,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지 해서 감찰위가 네. 열리는데, 감찰위에서 만약에 추 장관의 이번에 조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지금 많은 검사들, 또 대한변협, 심지어는 참여연대까지도 추 장관의 지금 조치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추 장관이 잘못했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추 장관이 좀 몰리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그 대립 양상을 볼 때 추미애 장관과 이 검찰 집단 두 진영 간의 대결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거란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본심이 이번 사태에 터져나온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의 저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전개되는 걸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저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입니까? 권력이 검찰을 장악을 해서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수사팀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자초시키지 않았습니까? 인사를 통해서 다 사실상 자초시켰단 말이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장악이고 검찰 개악이다. 검찰 개혁의 본령이 뭡니까? 검찰이 과거에 과도하게 수사한 거 검찰이 반성하고 개선해야죠. 검찰 그런 노력을 했고 추 장관이 장관 되고 나서 그 관행적인 거를 사실상 많이 제도적으로 또 바꾼 게 있어요. 그대로만 해도 검찰 개혁의 예. 일부는 완성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검찰 개혁은 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예.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도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거악을 척결하도록 하는 거. 예.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예. 네. 네. 우리죠,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 같아요.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내세웠던 게 일단 공수처 설치하는 거, 예.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거, 예.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문화를 개선하는 거, 요 세 가지였거든요, 보면. 예. 근데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제 법은 통과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령도 완비가 돼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지금 추천위원회가 이제 대단히 이제 세게 힘겨루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공수처 발족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의 수사 문화 개선은 이제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훈령이나 예. 내부 규칙 개선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현 정부하고 검찰하고 불편한 점은 예. 가령 조국 장관 수사했을 때라든지 예. 지금 또 월성 원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게 국민에 의해서 당선됐고 선거 예. 공약의 취지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수사거리가 되느냐 예. 뭐 이런 점에서 아마 예. 검찰하고 좀 부딪히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성 원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의 지금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예.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을 해가지고 낮춰서 예. 불법을 자행한 문제,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폐쇄한 문제, 예. 이런 거에 대한 네. 소위 말해서 과정에서의 불법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해명할 기회도 없이 직무 배제된 윤 총장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인데요. 집행정지 신청 또 불복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윤 총장 직무 복귀가 일단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법원 판사님들 결정하는 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결국 핵심 쟁점은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판사 사찰 문건을 법원이 불법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보느냐 예. 거기에 대한 합법성과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어떻게 내릴 것이냐 예.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네, 직무 복귀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켜봐야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그 판사와 관련된 문건이죠. 판사 사찰 문건은 지금 아직 사찰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혹이란 말도 붙이고 하는데 판사의 신상에 관한 정보, 뭐 학력, 가족관계, 그 다음에 판사의 판결 내용, 그 다음에 세평, 이걸 적은 것이 과연 그게 불법 사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법원 판결에 이미 불법 사찰이 뭔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불법성,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이 되면 불법 사찰이 되는데 뭐 인터넷 좀 찾아보고 네. 언론 기사 보고 공판검사 네. 이야기 듣고 한 게 과연 불법 정보 수집이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결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김 의원님. 글쎄,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저도 사실은 이거 읽고 나서 인터넷에 제 정보를 한번 막 찾아봤어요. 예. 네. 그랬더니 어디 보니까 제 아들놈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도 있고 또 가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모 판사님이 있거든요. 예.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될 거예요. 강부영 판사라고 그때 영장 담당 예. 판사인데 그렇습니까? 강부영 판사 그 나무위키 사이트를 한번 쳐봤더니 그분 부인 실명도 나와 있고 두 분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원에서 합법으로 판단할지 불법으로 판단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상당히 많은 곳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하나 하고 예. 두 번째는 언론사에서 정보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 다 체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취합해서 분석하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의 보고서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불법이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의식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 예. 합법이라면 검찰도 특별한 지금 문제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어서 요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됐지만 이걸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일률적으로 한번 이게 규정을 만들고 뭔가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협회에서도 법관 평가할 때 그 예. 세 평들을 저희들이 다 아. 판사가 이 판사님은 예. 저 변호사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멋대로 한쪽 말만 듣고 재판 진행한다. 뭐 예. 재판 되게 불성실하다. 뭐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막 써서 내거든요. 아, 그럼 변호사협회에서 이거 예.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예. 주기적으로 대법원에 1년에 한 번씩 전달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예. 것인지 실은 별로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총장의 이 대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있는 말씀과 상황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만약에 저게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말이죠. 장관 후보자 인사할 때 후보자들 3평 다 해서 아마 자료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릴 거예요. 예. 그다음 현재 국정원에 전환 자료라고 해서 우리 김 의원님이나 저 다 파일이 있어요. 예. 그것들 다 사찰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저는 법원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문건의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아마 법원이 상식선에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이 사상 초유의 충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의 침묵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하겠다고 하실 때 보고를 받으셨고 예. 그때 이미 아마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그걸 사실상 승인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뭔가 입장을 밝히고 뭐 장관과 총장을 두 분을 동시에 정리한다든지 뭔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가부간에 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언론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도 대통령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기관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상황을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 그건 사실은 대통령의 일종의 직무유기고 책임윤리 방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2003년 3월에 그러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지도부에 대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왜 검찰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어요. 국민 앞에. 아, 예. 그렇게 하니까 예. 김가경 당시 검찰총장이 물러납니다. 예. 물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면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당당히 밝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윤 총장이 아마 이 정권이 희망하는 대로 이미 자진 사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을 앞세워서 근거 같지 않은 근거를 들이대면서 소위 찍어내기 하려니까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도와 각 언론, 뭐 대한변협 다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또 여당이 윤 총장 국정조사를 꺼내들자 야당이 추 장관까지 국조 범위를 확대하자는 이런 전략을 펼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사태가 조기에 정리되지 않고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이 국민의힘이 좋다. 국정조사 하자. 대신 윤석열 총장 사태가 밀접히 관련된 분이 추미애 장관이니 같이 불러서 국정조사 하자. 그런데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은 안 되겠다. 추미애 장관 정이 안 되겠다면 윤석열 총장만이라도 불러서 조사하자. 국정조사.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국자도 안 꺼내는 상황입니다. 왜? 윤석열 총장의 판을 깔아줘서 윤석열 총장이 억울함을 윤석열 총장 육성으로 국민께 전달되도록 하는 걸 지금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인데요. 글쎄, 근데 그게 물러선다라고 보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서 보면 정치인인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독립,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논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좀 열려서 이 부분을 정면을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사찰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사찰이고 어디까지가 정보 수집 및 분석인지 사실은 우리 사회 모든 데서 지금 아마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법과 제도로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이제는 이 사건 이 기회에 한번 좀 국회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법사위는 윤 총장 출석 대치로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서 윤 총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 그리고 출석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여당.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와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여당은 사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서 윤 총장 입장을 듣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긴급 현안 질의도 일종의 절차,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 해서 윤 총장 못 부른다. 그리고 윤 총장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니까
윤 총장이 올 자격이 없다 이런 좀 형식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정말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면 윤 총장도 부르고 추미애 장관도 불러서 예. 따질 거 따져봐야죠. 근데 그건 민주당이 안 하니까 지금 안 열리고 예. 있다 이런 생각이. 네, 김 의원님도 좀 짧게. 예, 뭐 다 같이 한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부르고 대검 총장 직무대행도 부르고 예. 윤 총장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같이 의견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